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파루에 근무하고 있는 송금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시는 주제하고 영농형 태양광하고 약간 주제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부터 계속 연구해 왔던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영농형 태양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아리백 달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입니다. 저희 신재생 에너지 업체 사업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하고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에 접목되는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연구 실증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1993년도 전남 순천에서 저희 회사를 개업을 진행을 했고요. 뭐 생물 환경 사업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 그리고 인쇄전자 헬스케어 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00년도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했고 해서 상장 마련을 했습니다. 본사는 저희 순천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상해에 저희가 그리고 인제 해외 사업을 위해서 서울에서 전체 헤드쿼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저희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태양광 사업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몇 없는 업체 중에 트래커를 태양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현재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외 한 12개국에 2 기가와트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에는 단일 양축 추적식의 400 메가와트,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양축 추적식이 적용된 가장 큰 발전소에 저희 제품이 적용돼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년 이상 운전 중에 있고, 뭐 ASU로 한 0.04%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쭉 말씀드릴 텐데요. 네, 영농형 태양광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농형 태양광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은 상부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하부에는 기존의 농작물을 그대로 재배를 하고 해서 농지의 훼손 없이 농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태양광 발전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념은 작물에서 필요한 광합성의 이상으로 포화되는 이제 빛들은 태양광이 흡수를 해서 발전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이제 농촌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농촌 태양광이 있었는데요. 기존엔 농촌 태양광은 일본 농지나 밭 이런 농지들을 잠식을 해서 실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돼 버리는 형태였지만, 앞으로 할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향후에도 이제 농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인제 "농촌 태양광이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굉장히 넓은 땅에 태양광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개발 행위라는 걸 진행하면서 농지가 잡종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땅이 인제 농지가 아닌 일반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뭐 집을 짓든 아니면 뭔가를 농지가 아닌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잠식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뭐 태양광 업체 또 신재생 업체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용도형 태양광이 이제 필요성인데요. 우선은 뭐 지금 농가 실정이 65세 이상의 농가 비율이 한 55%, 그리고 계속 소득이 떨어짐에 따라서 농가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잠식되어 가는 농지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국내 저희의 인제 재생에너지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뭐 농지나 아니면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농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고 아리백을 작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이 굉장히 큰 하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떤 시스템들이 이루어지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지만 높이나 그다음에 기둥의 간격들을 좀 넓게 설치해서 밑에 하부에 농기계들이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부에 그 광합성에 필요한 빛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대부분 정기적인 장치보다는 기구적인 그러니까 구조물적인 그 시스템의 변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현재 다섯 한 4 가지 정도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한 4 가지 정도로 타입들이 나눠집니다. 우선 추적식이 2 가지가 있는데 양축 추적형, 단축 추적형 그리고 인제 고정식도 2 가지가 나눠집니다. 고정 분산형 그다음에 수직 펜스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양축 추적형은 태양을 고도와 방위를 두 쪽 그 양방향 다 추적을 하는 시스템이고 단축은 동에서 서 또는 남에서 북으로 한쪽 방향만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정 분산형은 기존에 저희가 많이 보셨던 태양광처럼 남향을 지향해서 그냥 고정해서 설치하고 전체적인 구조물은 높게 설치하는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수직 펜스형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초지나 그다음에 방목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정 분산형은 저희가 모듈을 남쪽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을 설치해서 일반 고정식처럼 설치를 하고요. 이제 농작물과 농기계 이동을 위한 하부 공간 확보 시 좀 구조 비용이 증가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해서 운영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초기 비용 그 투자 비용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직 양면형 펜스형인데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지나 초지 또는 뭐 저희 나라는 논에 뭐 두록이라고 하죠. 그 두록 같은 데 쭉 길게 설치를 해서 뭐 정방향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태양을 지향하는 그 모듈 방향이 아니라 해가 뜰 때와 질 때를 해 그 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들은 인제 뭐 정오 때는 발전 효율을 떨어지지만 해가 뜨고 질 때 발전 효율을 좀 더 얻는 방향 그리고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단축 추적식인데요. 단축 추적식은 태양의 보통 이제 남북 방향으로 설치해서 그 태양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정식 대비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발전 효율이 더 많이 나오고요. 동일한 면적 대비 수익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적식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인제 뭐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아니면 나중에 AI나 아니면 또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동 운전을 통해서 인제 작물이 자랄 때 아니면 그 광합성이나 아니면 빛이 가장 일조량이 가장 많아야 될 시기에 태양광 패널을 제어를 해서 그림자가 최소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양축 추적식도 단축 추적식과 뭐 거의 유사한 기능이지만 이거는 이제 태양의 고도와 그다음에 방위를 다 추적을 함으로써 고정식 대비 한 20% 에서 30% 정도의 발전 효율이 더 나옵니다. 대신에 고정식 대비 투자 비용이 좀 더 드는 형태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기둥이 그 독립 기둥 형태여서 실제 같은 용량의 같은 면적의 그 태양광 설치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기둥의 숫자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고정식, 단축, 추적식에 대한 발전량에 대한 효율 차이인데요. 이거는 뭐 국내나 아니면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나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의 어떻게 보면 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추적식에 대한 이제 뭐 기능 설명인데요. 영농형 모드는 앞서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농형 모드는 광합성이 필요한 시기에 작물이 패널에서 태양광을 추적하지 않고 태양광을 반대로 역추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그 패널의 모서리 부분이 태양을 지향함으로써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의
그 넓이를 최소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벼나 아니면 하부 작물이 그 일사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한정된 시기에만 작동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드 모드는 강풍이나 태풍이 불었을 때 패널을 지면과 수평하게 해서 바람이 맞는 풍합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조적인 흔들림이나 구조적인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스노우 모드는 그 반대로 눈이 태양광 모듈이 수평으로 있으면 눈이 많이 쌓여서 전복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도 하우스 같은 데서 눈이 많이 쌓이면 전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듈을 각도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서 눈이 쌓이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눈이 자동적으로 쓸려 내려가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그리고 밑에 우박 모드는 해외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우박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면서 태양광 모듈을 때리면 이제 깨지겠잖아요. 그래서 스노우 모드가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바람의 방향과 우박에 떨어지는 걸 감지를 해서 바람의 방향대로 패널을 각도를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져서 맞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기능입니다. 우박 모드는 레인 모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같은 기능이 어 작동이 돼서 그 패널의 그 넓은 면적에 물이 쌓이지 않고 바로 그냥 지면에 떨어질 수 있게 이게 인제 그 역로형 태양광에서 좀 문제시 되는 것들이 낙수 피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에 물이 쌓였다가 이게 다시 추적하면서 물이 인제 한꺼번에 떨어지면 하부 작물이 심어져 있는 곳에 인제 땅이 패이면서 작물을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기능들이 같이 탑재되어 있고 스캐터링 모드는 그 구름이 해는 떠 있지만 구름이 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빛은 구름에 의해서 지면에 수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 각도를 유지해서 인제 빛이 그 각을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름에 의해서 산란광으로 지면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발전 효율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태양광 모듈 수평으로 하면서 그 빛을 받는 면적을 더 넓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기능을 이제 중앙 컨트롤러라는 곳에서 전체 기능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기상 센서를 통해서 강풍, 태풍 또는 우박, 비 그다음에 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기능들을 다 직접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역로형 태양광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국내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특히 일본이나 이런 쪽에는 지진도 있고 해서 우선 현재는 저희가 태양광 구조물은 건축 그 구조 설계 기준에 차용을 해서 구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저희는 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CFD를 진행을 하고 실제 저희가 CFD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제 인제 윈드 터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구조적인 설계들이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고하중 또는 내구성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장표는 저희가 실제 설치한 지역에서 발생된 피해 사례입니다. 고정식과 양축 추적식에 대한 피해 사례 인제 비교 사례인데요. 저희가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인데 양축 추적식과 고정식 왼쪽에 있는 사진은 위에는 양축 추적식 아래는 고정식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나가현이었던 것 같은데 태풍이 오고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 고정식은 다 전복이 됐는데 추적식은 수평 모드로 전환하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됐다라는 거고요. 스노우 모드 작동했을 때 장수 추적식은 패널 모듈에 눈이 어느 정도 쌓여는 있지만 대부분 다 흘러내려갔고 고정식은 계속 그 증척되면서 눈이 쌓여서 실제 전복된 피해 사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인제 2017 년도부터 일본에서부터 역로형 태양광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7 년도 일본 이제 그 나라현에서 저희가 긴다이 대학과 같이 역로형 태양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국내에는 역로형 태양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솔라 쉐어링이라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걸 저희가 인제 저희 고객사와 같이 긴키대학과 협력해서 진행을 했고요. 일본에는 150 킬로와트 역량형 태양광 최초 설치를 했고, 지금까지 쭉 저희가 진행하면서 올해 5 월에는 영광에 1 메가와트 역량형 태양광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전남 순천의 인근의 순천대학과 같이 공동 연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25 년도에 있는 게 영광에 있는 1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고요. 현재 올해 지지난주에 아마 벼수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케이스별 인제 뭐 세부 내용인데요. 일본의 나라현에서 그 긴키대학과 같이 연구했던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수율은 일본은 그 대조군이 별도로 없고, 그 해에 그 인근 그 통일된 그 인근 지역에서 수확된 평균 양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는 뭐 81% 에서 89% 까지 수확량을 확보를 했고, 우선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확량의 감수율입니다. 감수율은 현재 국내나 일본은 20% 또는 30% 이내에서만 그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을 그 땅에 그 저희 농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30% 로 제한을 합니다. 아직 뭐 저희는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뭔가 확정이 되어 있는 수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뭔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인제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입법이 되면 단 내년에 시행령이 나올 텐데, 그 안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순천대학교와 같이 연구한 저희 순천시 승주읍에 설치되어 있는 100 킬로와트 발전소고요. 그럼 국내에서는 저희는 인제 순천이 최초로 설치를 했던 사이트입니다. 우선은 뭐 특별한 그때 당시에도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서 있지 않는 상태였고, 저희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 하부에 벼가 잘 자라는 일이, 그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던 상황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인제 82.5% 의 수확량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20%가 초과돼서,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 년도에는 저희가 전북 김제시의 그 중부발전과 그다음에 전북대, 영남대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는 고정식과 양축 추적식을 설치를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하부 작물은 밭작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파, 들깨, 밀, 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확량은 고정식 대비 뭐 추적식이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물론 그 시설물이 없는 곳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다 80% 중후반 이상 다 나왔지만, 고정식은 뭐 약간 80% 에서 또 80% 미만으로 떨어졌던 그 작물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연속적인 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단발성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평가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인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범 사이트인데, 그 전북 완주에 있죠. 그 농진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과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고, 고정식과 양축 추적식을 같이 설치해서 하부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물은 벼 하고, 그다음에 동계작물은 보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1차 년도의 수율은 추적식과 고적식 모두 80% 이상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년도에는 추적식이 80% 조금 안 나왔습니다. 79%가 나왔고, 고정식은 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적식에 대한 좀 구조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차 테스트베드를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 보신 그림하고, 어이구, 안 넘어가네요. 그 그림하고 좀 다른 부분이, 고정식 구조물은 좀 더 좀 커지면서 구조적인 부분이 좀 강화가 됐고요. 양축 추적식은 모듈이 아까는 그 따닥 다 그 중간 공간이 없이 다 붙어 있었는데, 이번은 저희가 하부에 음영을 그래도 좀 더 그 일사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모듈을 다 이격을 해서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개선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2차 테스트 베드에서는 1차 년도 제가 2 년도의 결과인데요. 다 80% 이상, 80% 중반 이상의 다 그 수확량을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구조 개선한 거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2차 테스트 베드에서는 아까 앞서 초창기 이야기했던 인제 뭐 시스템별로 발전 효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태양광 발전까지 하면서 개통까지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고정식 대비 인제 추적식이 여기는 주변에 그림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축물들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발전 뭐 태양광에 대한 발전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추적식이 고정식 대비 31% 에서 38% 까지 효율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4 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인제 저희 뭐 구축한 역내용 태양광 테스트 베드인데요. 뭐 그림에서는 아직 작물이 없어서 좀 휑해 보이는데 저희가 뭐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은 뭐 키우기 쉬운 옥수수를 우선은 올해는 키웠고요. 아니 작년에, 네, 올해 초반에 키웠고 올해 겨는 동계 작물을 다시 어떤 걸 할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베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은 그 저희가 수직 펜스형만 빼고 나머지 다 한꺼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듈, 태양광 모듈, 똑같은 인버터, 똑같은 용량을 다 설치를 해서 실제 발전량과 그다음에 실제 하부 작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밑에 표는 저희가 PV시스트라는 태양광 시뮬레이션 툴을 가지고 실제 발전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6월, 7월, 8월까지의 발전량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단축 추적식은 고정식 대비 15% 에서 24% 까지 더 많이 나왔고 양축 추적식은 20% 에서 26% 까지 현재까지 발전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발전량에 대해서는 그 1 년에 대한 한 사이클 다 안 돌렸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상하건대 한 양축 추적식이 25% 정도 더 나올 것 같고 단축 추적식은 한 15%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인제 올해 5월 달에 완공한 그 전남 영암군에 물론 저희 직접 사업은 아니고 저희도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단축 추적식으로 1 메가와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면에서의 기둥 높이는 4.2 미터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기둥간 간격은 좌우로는 6.5 미터, 앞뒤로는 8 미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을 했고 올해 농사 지을 때 농가분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이동성이나 뭐 재배하는 데 문제 제약성이 없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인제 역로형 태양광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될 역로형 태양광에 대해서 인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 과제를 통해서 여러 몇 개 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인제 제안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내년 2월 정도에 기본적인 안이 나올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농지 잠식과 그다음에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제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부지 그러니까 농지 설치할 농지에 태양광 모듈이 잠식할 그 면적은 30% 이내, 그러니까 30%를 초과하지 않게 아마 제한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하부 작물의 수확량의 기준도 80%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80%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학계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에서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